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얼마 전 짧은 영상 하나가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튜브 영상도 올리는 한국인 여성이 한 할아버지의 주문을 받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이 모자를 쓴 어르신이었는데요. 그러자 자신의 돈으로 커피값을 지불한 뒤 무료로 참전용사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짤막한 인사와 그녀가 전한 커피 한 잔의 이 사연은 어르신은 물론 세계 많은 이들에게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길을 지나시다가 참전용사를 의미하는 조끼를 입고 모자를 쓴 분들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참전용사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특정한 날에만 얘기되고 몇몇 영상물 등에서는 심지어 비하와 또 조롱의 대상이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참전용사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인 처우, 예우 너무도 부족합니다. 전쟁 후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피해로 제대로 된 삶을 일구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이지만 이분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매달 고작 39만 원 뿐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이분들을 위한 예우, 지급액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전 지역 6.25 참전 유공자는 1,004명,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4,352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인 이분들이 받는 건 대전시에서 7만 원, 자치구에서 3만 원, 총 10만 원입니다. 다음 때부터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산시가 50만 원을 지원하고 부산 기장군은 부산시의 지원과는 별도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비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위상이 강화됐죠. 그에 맞게 참전용사, 호국 영웅에 대한 정당한 처우도 분명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은 이 나라, 또 국민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는 오늘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자, 현충일에 전해드리는 오늘 방송,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6월 6일 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5시엔 대세남.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보기는 좋지만 이젠 다른 걸 고민할 때로 정해봤습니다. 이건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네, 국가보훈처가 어제부터 이제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죠. 예. 그러면서 정부 세종청사에 있던 국가보훈처 현판도요. 그 지난주에 국가보훈부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현충일을 앞두고 이 국가보훈부를 출범시키면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좀 한층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국가보훈부가 관리하는 국립대전현충원 여기를 찾으시는 참배객들도 참 많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현충일 앞두고요. 그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이 묘역 정비 등 그 봉사활동도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립대전현충원 측에서도 현충일 앞두고 묘역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충일 때마다 매번 제기되는 문제가 있죠. 바로 쓰레기 문제거든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드렸었는데요. 현재 대전현충원 측에서는 그 구역마다 인력을 배치해서 이 수시로 참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뭐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이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참배객들이 버리고 간 그 플라스틱 조화 쓰레기 문제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화, 모형꽃,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환경에는 나쁜 영향, 결과를 끼칠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대전 현충원 안에 있는 보훈 매점 매출 가운데요, 이 70% 정도가 조화 판매금이라고 하니까 이 상당한 양의 플라스틱 조화가 이 대전 현충원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죠. 이 대전 현충원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조화 쓰레기만 해도요, 그 연간 100톤 수준으로 처리 비용만 해도 4천만 원 정도가 넘습니다. 네. 플라스틱 조화는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 풍화가 돼서요,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 먼지를 날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좀 인체에도 안 좋겠고요. 그리고 예. 또 묘지 주변 그 중금속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꽃 부분 말고도 이 줄기가 이 철사에 비닐로 덮여 있어가지고 이게 또 분리수거나 재활용 이게 둘 다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추모는 해야겠지만 그 생활을 놓자니 보존 기간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기도 어렵고 이래저래 참 쉽지 않은 문제군요. 네, 정말 좀 쉽지 않은데요. 생화로 헌화한다고 해도요. 이게 거기가 이제 산 지형이 있으니까 고라니 같은 산짐승들이 와서 이제 줄기를 뜯어먹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예. 또 며칠 지나면 꽃이 이제 썩어가지고 악취 풍겨서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쓰레기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안이 좀 필요한데요. 그 이 플라스틱 조화를 대체할 대안을 도입한 지자체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남 김해시가요, 이 전국 최초로 공원묘역 플라스틱 조화 근절 사업 시작하면서요, 이 대체물로 드라이 플라워, 그러니까 이제 생활에 말린 꽃을 그 공원묘역에 설치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 반응이 상당히 좀 좋다고 합니다. 또 이제 화훼 농가 매출 증대로도 이어져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김해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 받기도 했고요. 이후 경남도가 이걸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플라스틱 조화 대신에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로 헌화를 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김해 씨는 아예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제 말린 꽃이라고 해서 이게 색깔이 바람은 어떠나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관련 사진 자료들 좀 보니까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고 또 뚜렷한 색상 띠고 있어서 플라스틱 조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뻤습니다. 예. 이것 말고도요, 뭐 국화 한송이 놓기라든지 무궁 한송이 놓기 같은 그 헌화 문화가 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제안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 현충원에서는 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이 묘역 옆에 설치된 그 화병 입구를 좁게 만들어 놓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매년 2만 기씩에서 오는 2016년까지 입구가 좁은 화병으로 뭐든지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뭐 사용량만 줄이는 것일 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금은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줄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일용 빨대 사용도 제한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은 묘역에 안장된 이 호국 영령들이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플라스틱 조화 사용 제한 이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뒤숭숭한 금산입니다. 충남 금산군이요? 네, 충남 금산군입니다. 이 충남 금산군에서요, 이 듣기에도 좀 망측한 사건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돼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산 지역의 한 신문이요, 이 금산 A 의장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
파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아, 보도까지 나왔습니까? 네네, 내용을 보면은 현직 금산군의 의장이 내연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서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외도 상대는 초등학교 친구로 뒤늦게 알려졌고 이 불륜 사실이 알게 된 이후 그 부인 B 씨는 충격으로 심각한 우울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투신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그 충격으로 투신까지 시도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겼군요. 네, 비교적 자세하게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또 보도를 보면은 금산군의 의장 지난해 11월 외도 사실을 가족들에게 들켰는데 그 이후에는 내연녀와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하면서 용서를 받았고 하지만 부적절한 만남 그 이후로도 계속됐다. 그래서 배우자가 우울증 치료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고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또 이제 공인으로서 가정을 파탄에 빠뜨린 의장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당장 의장직 사퇴해야 한다. 이런 배우자 측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의장단 업무 추진비로 내연녀와 함께 밥을 먹는 등 데이트 비용까지 결제했다. 이런 의혹도 이 보도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너무나 쉽게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금산군 의회 의장은 심정수 의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심정수 의원 현재 금산군 의회 의장직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심정수 의장, 이 같은 보도,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는 입장이 있습니까? 네, 심 의장은요. 이혼한 건 맞지만은 여자 때문 아니다라면서요. 수십 년간 이어진 그 가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된 거고 이 자신은 가족들에게 욕 한마디 한 적 없다. 예. 모두 뜬 소문이다. 이렇게 이제 불륜 의혹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요. 초등학교 동창생 밥 한 끼 사준 적도 없다면서 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물의를 일으킨 건 금산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한쪽에서는 강하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강하게 또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의회 의장입니다.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요, 이 심정수 의장 비판에서 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반대로 허위 의혹이 제기됐다면은 의혹 제기 당사자에게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금산군 의회는 이 진위를 파악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윤리특위를 열 예정이라고 하고요. 심 의장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그 지역 당협도 심 의장에게 관련 내용을 소명해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금산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심 의장을 징계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그 거리에 내걸기도 했는데요. 하루빨리 의혹의 진위가 밝혀져서 이 뒤숭숭한 금산군의 분위기가 좀 해소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늘 방송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현충일과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에 있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맘때면 지금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삶의 터전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더 좋은 곳을 만들어 후손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더불어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도 되는 묘역 확장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현충일의 의미와 또 대전 현충원에 대해서 국립대전현충원 황원채 원장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원채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대전현충원장 황원채입니다. 네. 원장님 6월에 들어서면 평소보다 더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도 사뭇 다르시지 않을까 싶고요. 현충일을 전후해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예, 대전현충원의 현충일 아침은 다른 어느 날보다 사실 일찍 시작됩니다. 저 역시 묘역 시설물 안전 점검이라든지
현충 탑 참배 그리고 현충일 추념식 등 참석을 하고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예.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현충일인 만큼 예. 또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자는 현충일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장으로서 현충일의 의미를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예, 아까 호국보훈의 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호국은 말 그대로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고요. 예.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은 사실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달이고요. 1963년을 지정해서 올해까지 아마 60년 행사를 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현충일은 말 뜻 그대로는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매년 6월 6일 민족과 국가 수호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애족한 분들의 애국심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오랜 세월에 침략과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은 정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웅들의 넋을 기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라의 소중한 마음을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보는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현충일을 전후해서 이 6월 내내 사실 대전 현충원을 찾으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순국선열과 호국 영웅을 위해서 이 현충원을 방문하실 텐데요. 대전 현충원에서 또 준비해서 진행하는 일정이 있습니까? 예, 먼저 이제 6월 첫날을 거두는 것으로서 많은 분들 이제 보훈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이 현충원 묘역이 한 10만이 됩니다. 예. 이 10만위에 각 묘소마다 태극기가 지금 꽂혀 있습니다. 이 10만여의 태극기가 휘날리면서 유가족하고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6월 3일부터 4일간, 그러니까 오늘 현충일까지 호국 영웅 전사자 4만 7천여 명에 대해서 그 찾아주신 분들이 이름을 직접 호명하는 롤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예, 여기 찾아분들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국보훈의 달이면서 국가보훈부의 어떤 출범을 기념하고자 국민들과 함께하는 열린현충원 작은 음악회를 지금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간 매 주말, 그러니까 8번에 걸쳐서 개최를 지금 하고 또 개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요. 순직 소방공무원 40여 분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앞서 이제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대전 현충원에 자리를 하시기도 했는데 원장님 그 외에 또 어떤 인물들께서 대전 현충원에 잠들어 계십니까? 예, 대전 현충원은 사실상 살아있는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이 잠든 곳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배움의 장소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자주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독립유공자분이 계시고요. 6.25와 월남전에서 참전해서 상해를 입거나 훈장을 받으신 국가유공자. 예.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희생한 경찰, 소방공무원.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20년 이상 복무하신 제대군인. 또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희생하신 민간인, 희생자인 의사상자, 그리고 독도의용, 독도를 예. 지키다가 돌아가신 독도의용 수비대원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묻혀 계십니다. 예. 예. 대전 현충원에 그런데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묘역 안장률이 거의 이제 만장에 근접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앞서 10만 위가 모셔져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렇다면 좀 매장 방식은 변화가 필요한 겁니까? 아, 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만장이 찼는데요. 이 묘역별로 조금 대상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 장병하고 이제 장군이라는 군인들은 이미 만장이 돼서요. 현재 유골이 현충원에 도착을 하면 예. 저희가 21년에 이제 미리 이것을 대비해서 충원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원당으로 안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묘역들 독립운동자 묘역이라든가 경찰 소방 묘역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묘가 있기 때문에 묘에 안장이 되는데 원하실 경우 충원당도 됩니다만 일단은 묘역이 완장이 끝나고 나면 여기도 아마 충원당으로 예. 안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국립대전현충원은 뭐 지역민 또 일반 국민들에게는 현충 시설뿐만 아니라요, 휴식과 문화가 있는 호국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이 현충원 주위를 둘러싼 보은 둘레길,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유명한 코스가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07년에 조성해서 한 10년간 걸쳐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예. 총 길이 10.04km, 1004죠. 완성된 보온 둘레길은 이제 현충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자연환경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또한 보온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 현충원 묘역이 대전이 걷고 싶은 길 12가지 길 중에서도 뽑힐 만큼 대전 시민과 대전을 찾는 국민들에게는 사랑을 받는 휴식처로,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트레킹 코스로도 아주 각광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점점 무더워지는 날에 저희 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소나무나 전나무 등 이 상록수 주위를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예. 또 호국보온의 달도 되새겼으면 합니다. 다른 그런데 둘레길과 달리 찾으실 때 분명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들이 있잖아요. 예, 뭐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이 길을 모든 분들이 또 잘 찾기 위해서는 뭐 텐트나 해먹 설치와 같은 참배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라든가 또는 가져와서 음식물을 드시고서 그냥 쓰레기를 갖다가 그냥 버리신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향불이나 음식조리, 흡연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것들은 당연히 금지를 하셔야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이 협조가 돼야 되고, 또 이제 보온 둘레길에 저희가 그 사고를 대비해서,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20개의 국가지점 번호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주위에 있는 국가지점 번호를 보셨다가 소방이나 경찰에다 알려주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출동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원장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을 위해서 또 이 현충원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방식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먼저 이제 멀리 계셔가지고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가족이나 일반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현충원에 있는 충무 장소인 현충탑에 참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요. 현충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추모의 편지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현충원을 어떻게 좀 잘 가꾸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비석 닦기나 묘역 환경 등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마련을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보온 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현충원 내 시설이라든가 묘역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안장자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온의 의미를 좀 더 실감 있게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가 역에서, 현충원 역에서 이 현충원까지가 좀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한 그렇죠. 2.3km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의 어떤 방문의 편의를 위해서 보온 모심이 버스를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간격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을 하시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포스트마다 저희가 지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네. 그쪽으로 찾아가시면 되고, 자차로 또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국토지리원하고 올해 이제 협업을 해서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에 묘역 정도가 아니라 묘판 번호만 치시면 묘판 번호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예. 지금 협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온라인 지도 앱을 이용해가지고 번호석까지, 번호까지 이제 이렇게 목적지로 지정을 하시면 거기까지 현충원을 가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많은 준비도 되어 있는 대전 현충원.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현충원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셨다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실제 이후에는 어떤 계획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저희 모토 중에 365일 살아 숨쉬는 국립묘지로의 변화라는 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새로 들어온 MZ 신규 직원들과 함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현충원인데 현충원도 항상 깨어있고 방송한다 해서 현충 온 에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예. 1월부터 그러니까 5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서 아이디어 토의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그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이 현충원을 가꾸고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았는데요. 뭐 특정일에 현충원을 즐기고 배우고 새로운 방법으로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뭐 방탈출 게임을 도입한 현충원 런 게임이라든가 또 명절 등에 이제 한복되어
또 특정일에 소방 경찰 복장으로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현충원에 이제 포토 스팟을 만들어서 포토를 찍고 또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 야간 개장이라든가 그 시민과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 등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을 했고요. 예.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있지만 제약상에서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순국선열을 기억하고 경건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당연하고요. 무엇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현충원도 이렇게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과거의 헌신과 희생을 또 미래에 계승해야 할 숭고한 가치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먼저 현충 원장으로서요. 이 국립현충원이라는 곳이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을 모시고 있는 보훈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공헌을 선양하는 데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열린 현충원, 밝은 현충원으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서 즐기면서 또 보훈의 의미,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마음속에다 갖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늘 오면서 메멘토 모리를 생각을 하는데 청취자분들도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대전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10만의 이 거룩한 죽음, 이 메멘토 모리를 하시고 그분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감사합니다. 예. 자, 집중 인터뷰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황원채 원장과 현충일의 의미 등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달라지는 지방의회를 기대하며 대전, 세종, 충남 우리 지역 지방의회 초선 의원을 초대해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의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이죠. 초선열전. 오늘 만나볼 초선 의원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종갑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전 K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지방선거에 천안시 자선거구 시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의 주 원료인 호두가 처음 재배된 광덕면을 비롯해 풍세면과 신방동 등 도농복합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갑 시의원입니다. 예. 어느덧 6월입니다. 네. 작년 6월 지방선거 이후 1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났다는 걸 느끼시지 않을까. 네. 그동안의 의정 활동은 실제 어떠셨습니까? 정확히 1년 지나면서 이제 피부로 많이 실감을 하는데요. 예. 흔히들 농담 삼아 20대는 20kg, 30대는 30kg.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바로 초반이 됐는데 예. 연령에 대한 시간대는 있지만 벌써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네. 지난해 당선되자마자 천안시의회 자체 수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 하나 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 물관리 체계 개선 연구 모임 대표를 좀 맡아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천안시 대표적 특산품이 잘 아시겠지만 천안배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조산단지인 그 성안 지역에서 약흔피해라고 그 화상병 약제 관련된 어떤 약품을 처리했는데 주변에 그 약흔이라는 게 어떤 흔적같이 나오다 보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반발도 많았고 예. 그거에 따른 이제 현장 확인도 피해가 크셨나 예, 보군요. 컸습니다. 예. 많은 농가들이 그런 피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현장 확인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들 청취도 해봤고요. 그리고 네. 천안에 또 기후가 이제 요새 기후이기 하지만 작물 재배 자체도 좀 많이 변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천안에 처음으로 이제 바나나 재배 농가가 좀 있어서 천안에서요. 바나나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언론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가져주셨는데 예. 그 현장도 보고선 농가들이 좀 애로점을 청취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나가 일반 그 과수 농가들이 갖고 있는 비가림 하우스라고 하는데 그 높이 자체가 좀 되게 높습니다. 열대 과일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청취하는 어떤 시간도 가졌고요. 예. 행정 사무감사도 진행을 했고 시정 질문 통해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과 불편이 제대로 관철되는지도 좀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 관련돼서 그 집행에 있어서 추경하고 이제 본 예산으로 나뉘는데요. 이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의원 회기 일정을 소화하고 지역 주민들 만나는데 좀 노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역구가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 일반적인 의정 활동에 더해서 농촌 지역의 어려움이나 상황, 실정 등도 함께 들으시고 의정에 이제 반영하시고 이런 시간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소개 말씀하시면서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하셨다고 네, 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럼 사회생활의 첫 발을 의원 보좌관 이 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니 바로는 아니고요. 대학을 예.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지역 신문사 기자 생활 한 10여 년 정도 했습니다. 예. 10여 년 정도 하고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한 많은 이제 문제점, 애로점에 대한 의견들을 미리 청취하는 어떤 기회도 됐고요. 그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단계도 좀 밟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충남도당의 조직기획국장을 역임하다가 이제 2010년 정도 예. 그때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국회의원 전에 이제 양승조 도지사님이었는데 국회의원 시절 때 그때 네. 입문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역에서 기자로도 한 10년 이상 예, 활동을 하셨고 예, 예. 보좌관 활동도 한 2010년부터 제가 이제 작년에 출마하기 전까지 3월 달이니까 한 12년 횟수는 12년 정도 되고요. 예. 기자로 활동도 길고 국회 보좌진 활동도 오래 하셨으니까 의정 활동이 그렇게 좀 낯설지 않고 그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뭐죠? 요새 젊은 친구들 얘기하면 게임 얘기할 때 경험치 얘기하잖아요. 네.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유사성도 있고 대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업무는 이제 틀이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큰 윤곽을 갖고 있는데 또 지역 관련돼서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작은 민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원의 해결 방식은 같은데요. 대신 이제 그 사이즈의 어떤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예. 그 실제 그러니까 경험에서 느끼는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는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군요. 예, 중앙 정치 관련해서는 이제 큰 테두리의 법률을 만드는 기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역 현실과 맞게 그렇죠. 어떤 짜임새 있게 구체성을 이제 띄울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소소한 거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관계는 사실은 지방의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큰 이익단체도 같이 있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도 있고 그렇죠. 법률의 예.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제 논의되는데 그 중심에 또 지방의회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박 의원님께서는 천안 지역의 어떤 현안에 특히나 관심 갖고 계십니까? 천안이 충남의 수부도시입니다. 대신 그 젊은 층의 인구가 좀 상대적으로 많은 거고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뭐 교육이나 주거생활 이런 것도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휴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천안이 상대적으로 여가 문화 활동. 예. 예. 천안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인근 아산은 영인산 같은 게 있어서 신정농구도 있다 보니까 많이 네. 휴식도 취하시는데 예. 천안은 뭐 지형적 특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천 중심으로 좀 깊게 파여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 친수지구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중심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번에 안 그래도 이제 천안시도 이 점에 관심을 갖고선 친수지구 관련돼서 좀 개발을 좀 하려고 하고 예. 천안에는 좀 가장 큰 산인데 광덕산이 있습니다. 그 옆에 태악산이라는 산은 좀 작지만 주변 경관이 수려하거든요. 그쪽에 이제 영인산과 같은 휴양시설을 천안시가 이제 대규모로 좀 조성하고 있어서 휴양시설이면 뭐 대규모 리조트입니까? 아니면 리조트 개념은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캠핑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고기도 거먹고 하는 어떤 예. 숯불고기 같은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도심에서는 제대로 없다 보니까 그런 여가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좀 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또 주문도 하고 있는 거예요. 캠핑을 예,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예.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시설이 부족했나 예, 보군요. 천안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사실. 예. 그 천안 지역 현안 중에서요. 최근 그 천안 동면 수남리 지역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네. 지역 주민들께서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어떤 상황입니까? 지역 정갈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사실. 한 대형 건설사의 그 계열사거든요. 자회사인데요. 천안시 동면 수남리 일원 크기는 36만 제곱미터인데요. 그쪽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려는 좀 계획이 주민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논란이 일어난 건데 면적으로 보면 축구장이 한 50회 크기 정도. 그리고 매립량은 한 400만 한 60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이제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있습니다. 천안 오산단위 폐기물 매립장도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규모보다 8배가 크고 천안의 제일 큰 매립장은 목천의 위생 매립장보다도 엄청 큰 한 2배 정도 규모예요. 시설 자체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다고 이제 예. 느끼고 있는 게 그런 사이즈가 이제 동면이라는 지역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구가 좀 천안에 한 31개 읍면동 인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구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곳입니다. 한 2천 명 정도 되시는 곳에 네. 어르신들 비중이 제일 좀 많은 곳이고 천안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소멸이 될 것이라는 지역에다 이제 상대적으로 그만큼 시골 지역인데요.
청정 지역에 그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 반발이 큰 거고 안 그래도 저희 경제산업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담회를 갖고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또 6월 1일이죠. 본회의가 저희가 정례에 열리면서 전체 해당 지역 의원님이 결의안을 통해서 전체 반대 결의안을 좀 통과를 시켰고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거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습니다. 어떤 시 차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업체가 해당 그 토지 매입 관련돼서 뭐 설계 같은 것도 상담한 이후에 문의는 한 거예요. 시에다 우리가 이걸 하겠다는 문의가 있고 예. 대신 그분들도 이제 시도 이제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응할지 자기들도 이제 토지 매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향후에 이제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천안시하고 또 상의를 할 텐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은 이제 구체성은 나오지는 않고 있고 아직 거기까지 과정은 가지 않은 상황이지만 논의만 나와 있는 상태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벌써 걱정은 크죠. 대규모가 들어오는데 진짜 서류 접수하고 나서 시간이 행정 절차에서 이걸 받아들이면 주민 입장에서는 너무 큰 불안감이 지금부터 엄습해 있는데 향후에 환경 문제, 저작권 피해 같은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좀 빠른 대응이 분명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하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9대 천안시의회 의정활동 남은 임기가 더 깁니다. 네, 의원님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것만은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하고자 한다 하는 좀 계획, 목표 있으시다면 끝으로 듣겠습니다. 네. 어디 가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균형 발전을 얘기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수도권과 지방과의 균형 발전을 얘기하듯이 천안에서 뭐 전국적으로 특정 지역 얘기하기는 그렇죠. 불당동이라고 지가가 가장 많은 곳이 있습니다. 예. 뭐 수도권 주민들 많이 오시는데 이게 서북 중심의 개발 중심 축이 그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하고 남쪽의 지역, 저도 그 남쪽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구 시의원이지만 거기는 동서간의 균형 발전 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주변에 그 해당 관련된 시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개발은 분명히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쪽의 축은 물론 주민들이 많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 차원에서는 균형 발전 축은 인위적이라도 누군가는 관심 갖고 최소한 그 지역이 요구한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초선 열정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종갑 천안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스튜디오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자, 오늘도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이 보문산 개발에 대한 민자 유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대전시가 뭐 유성복합터미널처럼요 실패한 민간 투자가 사실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대전 경실련과 이 대전시의 민간 자본 투자 유치를 진단하는 이제 토론회도 진행을 하셨던데 이 대전시가 발표한 민자 유치 계획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대전시가 2027년까지 3천억 원의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제 보문산 일대 케이블카하고 전망 타워 그리고 워터파크 등 그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일명 그 보물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망 타워를 포함한 케이블카 조성비가 1,500억 원, 그리고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조성비가 1,500억 원인데 토지 보상부터 이제 조성 운영비까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맡길 예정이고 민간 사업자를 전국의 공모해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시민대책위는 보문산만 헤집어 놓고 결국 실패할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1968년에 보문산 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한 이후 점점 그 이용객이 줄어서 2005년에 이제 운행이 중단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케이블카 경우 이미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요. 전국에 운영 중인 그 케이블카가 40대가 넘는데 정말 많습니다. 예, 통영, 여수 등 그 일부 흑자를 내고 있고 대부분은 만성 적자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누가 나설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는 민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적지 않은 실패를 겪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자 유치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자체장이나 그 학교 또는 공공기관 단체장들이
선거 때면 흔히 토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민자 유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선거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걸고 자기 치적을 남기려는 욕심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토건 사업을 하면 관행처럼 그 리베이트가 따르게 마련이고 공사 진행과 과정에서 그 각종 이권에 개입해서 측근들에게 소위 그 떡고물 나눠주는 기회로 삼으려는 욕심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선거 공약을 할 때는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다가 막상 그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 영향 평가 등에서 순위가 밀리거나 인정을 못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공약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그 방법을 쉬운 길을 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민자를 유치하면 치적을 남겨서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으려는 욕심이 있고요. 민자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이게 이제 자기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자 유치라는 쉬운 자금 조달 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대전시가 최근에 발표한 이 SOC 사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민자 유치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인데 보물산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이 사업, 그렇다면 이 사업은 민자 유치 성공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떤 민간 투자 방식을 선택하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이제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요?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BTO 방식을 채택하면 민간 기업에게 그러니까 적자를 보존을 안 해주면 이거 민자 유치 힘들 거고요. BTL 방식을 쓰면은 투자 유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적자가 났을 경우에 그 부담을 시민들이 온통 다 짊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방식 중에서 말씀해 주신 이제 BOT 사업과 BTL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 BOT라는 말이 이제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의 약자인데요. 민간 기업이 시설을 먼저 건설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겁니다. 시설 소유권은 준공되자마자 정부나 지자체에 양도를 하고요. 보통 운영 기간은 30년 정도를 줍니다. 이 방식은 시민들의 이용료로는 투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시설을 건설할 때 채택하는 방식인데요. 민자 고속도로나 그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이 이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했습니다. 예. 반면에 그 BTL 방식은 빌드 트랜스퍼 리스, 그러니까 리스라는 말이 왜 빌려준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민간 기업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에 양도한 상태에서 거기까지는 이제 BOT 방식하고 똑같죠. 네. 근데 정부가 지자체가 그 민간 기업에게 임대료를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빌려서 쓰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라고 이름이 예. 들어가는군요. 예. 그래서 운영 책임을 지자체가 맡는 거죠. 학교나 도서관처럼 그 문화복지 시설을 지을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시민이 내는 그 이용료만으로는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도 힘들고 이자도 회수하기 힘들 정도로 수익성이 없는 경우에 이 방식을 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은 없는데 시민에게 복지시설을 제공하려고 할 때 채택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보문산 프로젝트의 경우에 BOT 방식을 채택했을 경우 대전시가 최소 사업 운영비 보전을 얼마 안 해주고 또 민간 기업이 투자 위험을 떠안으라고 하면은 아마 입장료 수입만 갖고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무도 투자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거고요. 예. 한편에 그 BLT 방식을 채택하면은 민간 기업이 투자한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대전시가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로 인한 적자는 오롯이 시민들의 그 혈세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시민들 반발이 거셀 겁니다. 네. 그 해외 투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SOC 민자 유치 사업에 쉽게 뛰어드는 모습을 여러 차례 국내에서 봤거든요. 예. 민자 유치라는 게 투자 회사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다라는 건 그것이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 그 1998년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제정해서 외국인의 투자 자본도 이제 적극 유치하면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처럼 외국의 투자 자본의 유치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민간 투자법을 개정해서 MRG 이게 이제 소위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라는 건데요. 이게 신설되고
신용 보증 한도도 확대해 주는 바람에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자 그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을 제한을 하고 해외 투자자들도 민자 유치 SOC 사업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호주의 투자 기업인 그 맥커리라는 회사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은 지난 그 수익형, 그러니까 BTO 사업,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의 세전 경상 수익률이 최소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고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국고채나 회사채 수익률에 비해서 BTO 사업 수익률이 뭐 거의 15%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민간 기업들로서는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는 아주 그러네요. 투자만 매력적인 해놓으면 사업인 거죠. 10%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민간 기업에게 매력적인 사업인데 사실 근데 반대로 그 부담, 리스크는 시민들의 혈세를 메워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민자유치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자 유치 사업의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계기가 된 게 서울 9호선 지하철 9호선 기습적인 그 요금 인상이 이제 공고되면서 일어났는데요. 민자 유치 그 사업의 논란은 비단 서울 지하철 9호선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의 그 도로, 항만, 그 철도, 그 대규모 그 SOC 사업을 비롯해서 수익성에 의존한 크고 작은 민간 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난맥상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 사업의 경우에 수요가 크면 클수록 그 사업 명분 확보가 용이하거나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쉬워지기 때문에 사업 추진 이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잖아요. 네. 이때 이제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과도하게 이제 부풀려지거나 높게 나타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문산 그 아쿠아월드 조성 사업이나 엑스포 과학공원, 그 롯데 테마파크 조성 사업, 그리고 갑천도시 고속화도로 민자 사업 모두 사전에 추진된 사업성 그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교수님 그 대전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민자유치 사업 그래도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좀 해야겠습니까? 우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전시장은 선거 때 공약했다고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에 당장 필요하고 급한 사업도 아니고 국비를 받을 정도의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도 아닌데 민자 유치까지 해가면서 공사를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시민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대전에 생각합니다. 정말 불효불급한 사업인지를 따져봐야죠. 그렇죠. 그 사업지 인근 일부 주민들이 환영한다고 해서 대전시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보문산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대전 시민 전체에게 그 부담을 지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이 경쟁적으로 건설한 그 케이블카와 워터파크들의 그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BOT 방식이든 BTL 방식이든 민자 유치를 하려면 민간 기업한테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할 것이고 그 적자 보전 금액은 온전히 시민들의 혈세로 메꿔야 할 겁니다. 네. 해법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문산 관광단지가 대전 시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대전 시민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문화시설이라고 한다면 민간 기업에게 보장해 주는 만큼 대전 시민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시민 채권을 차라리 발행해서 건설 자금을 조달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게 15% 수익을 보장해 주느니 대전 시민에게 연간 15% 이자율로 3천억 원어치 채권을 발행하고 30년 후에 갚는다면 뭐 너도나도 차지 않겠습니까? 우리 네네. 박명원 아나운서님도 15%면 15%면 투자해야죠. 예, 예. 있는 돈 다 끌어서 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전 시민 100만 명이 30만 원짜리 채권 한 장씩만 사면 되는 3천억 원,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전 시민 아무도 안 사겠다고 만약에 하면 이 공사 안 하면 되죠. 그 시민이 원하지 않는 공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간단하게 대전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굳이 이런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한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바른 경제 오늘 대전시의 민간 자본 유치 계획을 점검해 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현충일에 전해드린 5시엔 대세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는 하루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5시엔 대세남 항상 청취자 여러분께 또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5시엔 대세남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의 참여 또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 김현식의 언제나 그대 내 곁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미원이었습니다.